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2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방송 약간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고요. 네, 또 연말 마지막 날, 하루 전날입니다. 자, 그러한 특수한 날을 맞이해서 최근 우리 시장에 다소 수비적으로 나왔던 외국인들이 그들의 태도,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 잘하면 순매수를 할 수 있겠거니라고 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순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꽤나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것을 자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급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나죠.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3천 넘게 순매도했다는 것도 부담이 됐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했죠. 자, 2조 가깝게 초대 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2조 정도의 순매도. 하루아침에 말이죠. 이런 정도의 규모는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상 최대의 순매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물량,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 합계 규모가 무려 2조 3천억 정도나 되는 그런 초대 규모의 매물들이 오늘 하루 쏟아져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수 위치 부담도 있고 연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변동성 부담도 있었고 해서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다소 불리한 그런 구도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동학개미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를 했죠.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의 초대 규모의 그 막대한 물량을 모두 다 받아내면서 자, 코스피를 배당락을 단순히 극복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0.42%나 들어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자, 코스닥은 그보다 더 강했죠. 최근 며칠 동안 약간 주춤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 정글점 부담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자, 그런 것을 모두 다 이겨내면서 무려 3.3% 가깝게 초급증하는 자, 그런 모습, 기적 같은 그런 슈퍼파워가 한껏 시장을 지배했던 자, 그런 하루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학개미 어마어마하네요. 금년 한 해 코스닥까지 포함을 해서 근 70조 원이나 매수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들의 추가적인 매수 잠재력이 내년에도 최소한 50조 원 내지 많게는 100조에 이른다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그들의 막강한 활약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점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 금년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 연속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금년처럼 그렇게 노골적이고, 그렇게 막대하게, 그렇게 동학개미들이 나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런 강세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합류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하는 현상,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현상,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보면 그 막대한 부동자금의 흐름이 온통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막대한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한 초유동성 장세 관련된 자금의 재이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금년 11월 달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안전시장에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소지가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강력하게 컴백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입니다. 아마도 연말 특수 상황을 넘겼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는 건데요. 조금 앞당겨서 그 시점 빨라질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자, 오늘 결과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순매도가 소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을 넘겨서 연초 1월 4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시장 특징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배당락 효과 때문에 또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종목 장세가 너무나도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는 외화 매입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겉으로 화려하지만 사실 실속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고 오히려 헷갈리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파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대목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최근 3주 동안에 내내 매도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매도했던 규모가 2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것만 보면 마치 그 시세가 좀 단절될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을 좀 갖게 되죠. 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그런 내용. 즉,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배경,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관점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완제품 업체 중 두 종목이 비교가 되죠. 하나는 LG화학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자, LG화학은 12월 달 들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을 뿐더러, 자, 오늘같이 지수가 올라가는 날 상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만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은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현재 이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한 그 답을 제가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SKC나 또는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매수하시면 된다 하는 관점인데,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로 매수한다면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보다는 오늘 윗꼬리가 달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현재 에코프로 BM보다는 SKC가 좀 말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SKC와 관련된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종목이나 막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로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유일한 종목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뿐이다 하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셀트리온 10% 올라갔습니다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부각된 것이죠. 그런데 향후에는 치료제보다는 백신이나 치료제, 그 개발보다는 그 치료제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수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세계 제1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각되는 그러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바이오 중에 꼭 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시면 된다 하는 관점이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무조건 100만 원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150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순서를 밟아가며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종목과 관련된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4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하여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바로 이것이 모멘텀에 대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 랠리를 갱신을 했고,
자, 이러한 흐름은 무리 없이 바이든 취임 후에 이른바 허니문 랠리까지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죠. 연말 랠리를 거쳐 연초 랠리 넘어서 허니문 랠리까지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리 없이 넘어간다는 관점. 자, 그리고 테슬라인데요. 자, 테슬라와 관련돼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금년 들어 그 큰 종목이 무려 700%나 급등을 했다는 것인데 8배 올라갔다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작년에도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8배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금년 이번 달 12월 10일경에 JP모건에서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90 정도 수준으로 현재 주가의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거 낮춰서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도 있죠. 이건 그 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파밀러 앤 워싱턴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테슬라의 PER이 무려 170배 정도나 된다.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20여 년 전 당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당시 최고로 많이 올라갔던 AOL 아메리칸 온라인입니다. 그 당시 이 종목의 주가 하늘 높이 막 올라갔었거든요. 당시에 그 AOL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폭락을 하면서 결국 이 회사가 넘어갔죠. 그 당시에 거품의 운상이었던 거품의 대명사였던 AOL이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 경쟁 심화 문제, 또 수익성 문제 이 등등은 당분간 적어도 3년 내에서는 시장이 워낙 빨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퍼 유동성 장세입니다. 웬만한 악재는 크게 악재로 시장에 압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와 연관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관점을 설명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환율이 의미가 있습니다. 4.9원 정도로 내려갔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이 $1 환율의 일봉 차트인데요. 뚜렷하게 $1 환율은 제가 그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선을 다시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소지가 대단히 높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원화에 대한 수요 및 그와 관련돼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쉽고 또 상당히 신뢰성 높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조만간 1월 4일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건 말씀드렸었죠. 자, 배당락이 있기 전까지는 비정상적인 베이시스, 선불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마이너스 5.0대, 마이너스 6.0대 한껏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진 극단적인 백워데이션 상태였다가 배당나게 됐을 때 정상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상화가 됐죠.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는 면치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0.32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긴 줄었지만 마이너스를 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의 5천억 정도나 쏟아져 나왔다 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꼭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랬고. 자, 오늘 또 특이할 만한 것은, 동학개미들이 2조 천, 거의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금년 들어서 16번째 1조 넘는 순매수했다는 건데, 오늘 순매수 규모 2조 2천억 정도 사상 두 번째 순매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주포 파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체크할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파란색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무려 4,965원이나 순매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요. 시장 판도도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놓고 또 내일 시장까지를 놓고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재 상황을 일반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일반화 오류라고 하죠. 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신년초가 되면 상황이 크게 바뀔 소지가 높다는 관점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 특징 두 번째 주제인데요. 동학개미의 슈퍼파워가 나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IT도 나쁘지 않았지만 바이오 관련주 IT 중에서는 주로 내년도 1월 21경 세스가 있죠. 세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때 그 일정의 제일 마지막 날에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 언팩 행사를 합니다. 공개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화전자나 또 관련해서 아모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많이 올라간 종목 쫓아가면서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뭡니까? 엑시노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자화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또 아모텍이 많이 올라갔죠. 그들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MTNX를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우량주들이 조금 약했죠. 뭐 KTNG나 또는 KT나 또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징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삼성전자의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자, 우리의 핵심 종목이죠. 자,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최근 약 3주간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아래쪽으로 파란색 막대가 보이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보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고요. 최근 3주간, 즉 12월 8일 쿼드러플 위치인데의 직전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오늘까지 12월 29일 동안, 12월 29일, 정확히 3주 동안 외국인들은 무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2조 2천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어제까지는 순매수했었던 건데 오늘은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1,8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그 물량 모두 받아줬다는 거죠. 2조 3,400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배당과 관련돼서 매수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주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더 규모가 커지겠죠. 어찌됐든 그래요. 이 구도는 썩 좋은 구도가 아니죠. 상당히 불리한 구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도 하에 특히 개인들이 뚝심 있게 장기적으로 매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구도는 좀 불리한 구도다. 삼성전자한테 말해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이유가 이런 거죠.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전체 순매도가 3조 5천억 정도인데요. 그 중에 2조 2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테이지, 그 비중이 무려 63%라답니다.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 매도 중 외국인들은 오직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다소 걱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밝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매도 중에 상당 부분은 단기 성향, 그래서 초단기 성향이 농후한 프로그램 매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차익 및 비차익 매도가 해당 기간 동안에 규모가 무려 2조 8천 정도나 됩니다. 전체 매도의 거의 80%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였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외국인들 매도와 직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가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매도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도는 단기 성향이 높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것이죠. 하루만 해도 뒤바뀐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세적이고 펀더멘털을 의식한 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점을 맞이해서 그들의 수익률을 확정시키거나 또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매도한, 기계적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매도한 것에 따라서 환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신년 초부터는 그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뀔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또 기관들도 다시 순매수할 소지가 높으며,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다면 개인들이 순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전처럼 무턱대고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그러한 분량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매물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을 제가 젖은 장작에서 그 장작의 물기가 마르면서 마른 장작이 된다. 즉 가벼워진다는 거죠. 훨훨 잘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마른 장작 효과라고 했던 건데요. 그 효과가 내년도 잘 나타날 것으로, 어, 잘 매도하지 않고 매수할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하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스탠스를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왕이면 LG화학, 삼성 SDI 놓고 말씀드릴까요? 자, 삼성 SDI가 무려 7.5%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급등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 삼성전자 사업 내용상 특히 전기차용, 주로 또 유럽입니다. 유럽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종류가 있어요. 중소형 IT용 2차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2차 전지가 있고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대형 2차 전지, 즉 전기차용 2차 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삼성 SDI가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중대형 2차 전지, 즉 전기차용 2차 전지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적자 상태에서 탈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SDI의 실적과 관련된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분기 4분기 때부터 보다 뚜렷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헝가리 NCA 지금 뭡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방식 배터리죠. NCA가 최근에 각광받는 신세대 2차 전지입니다. NCA 방식 배터리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완성차 업체 공급한다는 건데요. 그 공장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중에 나돈 얘기인데요. 자, 오늘 폴드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건데
SDI한테 이제 그 첨단 소재, 전자 소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이 폴더폰 소재를 다룬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갤럭시 S10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된다 하는 이유로 삼성 SDI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폴더폰과 관련된 소재 분야는 전체 매출 부분의 5%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폰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긴 하나 그것이 실적에 기여하는 그 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뜬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실적 부분이 더 유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020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만 말씀드릴게요. 7,400억 정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내년이 훨씬 좋아져요. 거의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된다는 건데 금년 대비 35%로 급증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지 부분하고요. IT 소재 부분 2020년도까지만 해도 보면 전지에서 얻어지는 영업이익 규모보다 IT 소재 부분에서 얻어지는 영업이익 규모가 더 큽니다. 4천억 정도나 되거든요. 하지만 내년부터 바뀐다는 것이죠. 전지 부분이 금년 대비 70% 급증한다는 거죠. 특히 중대형 2차 전지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전체 전지 사업성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된다 하는 건데 그게 바로 2021년도부터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삼성 SDI 각광을 받는다 하는 거고요. IT 소재는 금년에 4천억, 내년도는 크게 늘지 않죠. 4,200억 정도, 한 5% 정도 견조하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는 못하는 정도로만 성장하는. 따라서 현재 SDI의 그런 성장 모멘텀은 2차 전지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LG화학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LG화학은 보다 좀 복잡합니다. LG화학은 현재 삼성 SDI는 전지 부분, IT 소재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LG화학은 총 5개 부분 정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전체 금년 영업이익 규모는 2조 6조 정도로서 평상시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확연하게 좋아지죠. 3조 7조 정도로 해서 금년 대비 무려 42%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중 캐시카우 가장 돈을 잘 버는 파트는 무조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석유화학 부분이 약 금년 대비 2조, 내년에도 좋아요. 2조 6조 정도. 중국 경기 말씀드렸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성적인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0%나 좋아져요. 이건 획기적인 그러한 현재 호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금년에 약 5,500억 정도, 5,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운 1조 정도로 그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거의 8%, 잘하면 1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2차 전지가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좋아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삼성 SDI와 다른 거, IT 소재. IT 소재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삼성 SDI는 LG화학은 뭡니까? 2차 전지, 양극재는 거의 양산체제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분리막, 넘어서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까지 개발 생산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 SDI도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은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LG화학이 우위에 있다 하는 점까지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IT 소재는 꾸준하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도 있어요. 바이오. 옛날 LG생명과학이죠. 이 부분은 뭐 금년 약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건데, 내년 뭐 천억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죠.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금 대외에서 지금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을 활발하게 지금 뭡니까? 활발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또는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만간에 유력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그렇게 될 소리가 높다는 것이고요. 동부 팜원농 인수에서 팜한농 분야가 있죠.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는 아직 기여도는 낮은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영업이익 200억, 내년 400억 정도인데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상당한 중요한 그런 사업 파트로 부상한 소재가 없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양사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LG화학, 즉 배터리 이차전지 방식에 있어서 LG화학은 NCM 전통 방식의 알루미늄을 포함시키는 NCMA 방식이고요. 삼성 SDI는 아예 망간을 빼버리고 NCA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니켈을 얼마만큼 많이 함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나는데 즉 니켈 함유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효율성,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죠.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려를 가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고객사로 차이가 나죠. LG화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SI는 국내, 현대차, 기아차 및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건데 밸류 체인에서 또 상당한 차이가 나요. LG화학은 VS 사업부, 즉 자체적인 LG전자, LG이노텍, 삼성 디스플레이 넘어서 LG화학과 연결되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데다가 VS 사업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테슬라랑 연결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애플카랑 연결되어 마그나와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에서 그 연결고리가 거기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LG화학이 유리한 게 전혀 아니죠. 2차 전지,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중요하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의 집중도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월등하게 좋죠. 특히 LG화학 분사까지 했기 때문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그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정 기간, 1년 내지 2년, 2차 전지가 부각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2차전지 소재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도 LG화학에 더 우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2년, 3년 후 먼 미래까지 본다 라고 했을 때 즉 2차전지 외에 성장 동력이 누가 더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LG생명과학도 있고 동부팜한농도 있고 자체적인 소재 개발 능력도 있고 그래서 LG화학이 훨씬 더 현재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업 구성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양사를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LG화학에 보시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삼성 SDI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LG화학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 참조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시거나 또는 동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